공격을 전개할 때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위치를 바꿔주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페리시치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나와서 손흥민이 크로스를 올리고 박스 안에는 페리시치가 가담해서 페리시치, 케인, 히샬리송 이 세 명의 선수가 박스 안에 머무르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콘테 감독이 계속해서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예를 들어 경기 장면을 보면 이 장면처럼 페리시치가 중앙으로 들어가 있고 손흥민이 측면으로 빠져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리시치가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페리시치, 케인, 히샬리송 이 세 명의 선수가 박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콘테 감독이 정말 노골적으로 손흥민보다 페리시치의 제공권이 좋다 보니까 페리시치를 박스 안으로 넣어서 페리시치의 제공권을 박스 안에서 활용하겠다 라는 선택을 한 건데, 사실 이렇게 되면 손흥민이 측면으로 빠져나오면서 크로스를 올리는 역할을 맡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손흥민 입장에서는 골대와 멀어지면서 득점 찬스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토트넘에서 가장 주요한 득점 자원이 손흥민인데, 손흥민의 득점 가능성을 줄어들게 만드는 전략을 가져 나온다는 것이 과연 토트넘에게 옳은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러한 장면입니다. 이 공격 장면을 봐도 이미 페리시치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고 손흥민이 측면으로 빠져나가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페리시치가 토트넘이 공격할 때 박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후방에서는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페리시치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러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미 손흥민은 측면으로 빠져나가 있고 여기서 페리시치가 박스 안으로 들어갈 때 토트넘의 수비 라인에서는 페리시치의 머리를 향해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페리시치가 볼을 받아서 박스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케인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장면이거든요. 케인에게 볼을 떨어뜨려주고 케인이 볼을 받아서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인데, 이 장면만 봐도 손흥민은 이미 측면으로 빠져 있으면서 사실은 득점과 굉장히 먼 위치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페리시치를 공격수처럼 쓰고 반면에 손흥민을 측면으로 빼서 윙백과 같은 역할을 맡길 때가 종종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물론 콘테 감독이 지난 시즌부터 토트넘이 지공 상황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지공 상황에서는 박스 안에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을 늘리기 위해서 페리시치를 박스 안으로 집어넣고 여기서 조금 더 박스 안에서의 경쟁력이 살아나면서 득점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잡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프리시즌에서도 몇 차례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장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았지만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올 때 후방에서 토트넘은 앞으로 뛰어들어가는 페리시치에게 롱패스를 보내줘요. 페리시치가 박스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머리로 볼을 떨어뜨려줍니다. 결국에 토트넘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페리시치에게 롱패스, 그리고 여기서 페리시치가 자신의 좋은 제공권을 활용해서 볼을 머리로 떨어뜨려주는 거거든요. 이 장면은 그래도 손흥민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면서 손흥민이 좋은 찬스를 잡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 이 프리시즌 장면에서도 콘테 감독이 어느 정도 프리시즌부터 페리시치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페리시치의 제공권을 활용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굳이 페리시치와 손흥민이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고 해도 애초에 현재 콘테 감독이 지공 상황에서 너무 크로스 전략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크로스 전략이 손흥민 선수와 전혀 맞지 않아 보인다 라는 것이 또다시 문제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 박스 안에서 제공권이 좋거나 헤더를 잘하거나 이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크로스가 올라오게 되면 딱히 박스 안에서 손흥민 선수가 큰 영향력을 가져가기가 매우 어려운 공격 패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토트넘이 크로스 자체가 길게 올라오기 때문에 크로스가 손흥민에게 애초에 도달하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장면이거든요.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의도적으로
중앙으로 들어가는 손흥민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페리시치에게 길게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페리시치가 반대편에서 들어가면서 이 크로스가 좀 길긴 했지만 어쨌든 페리시치 쪽으로 떨어지면서 페리시치가 머리에 맞추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페리시치와 손흥민이 잘 안 맞는다 라고 했을 때 페리시치가 길게 크로스를 올리니까 손흥민 쪽으로 볼이 안 간다 라는 게 이제 크로스 상황에서의 문제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는 오른쪽에서 페리시치가 박스 안으로 들어올 때 페리시치에게 긴 크로스를 보내준다.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왼쪽에서 페리시치의 롱크로스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른쪽에서도 롱크로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서 딱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이러한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도 페리시치가 볼을 몰고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손흥민이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지만 손흥민이 제공권이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페리시치가 손흥민 쪽으로 크로스를 올려준다 하더라도 제공권 싸움에 이기면서 헤더로 득점을 만드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토트넘은 크로스를 손흥민 쪽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장면도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오는 도어티에게 크로스가 올라가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은 중앙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크로스가 반대편으로 길게 넘어오면서 도어티가 슈팅 찬스를 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장면처럼 결국에는 손흥민이 측면으로 빠져나가서 크로스를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손흥민이 박스 안에 있을 때 계속해서 크로스가 올라오니까 손흥민이 별다른 활약을 못한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일단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득점 찬스를 만들고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손흥민이잖아요. 사실 지공 상황에서 좋은 공격 찬스를 만드는 패턴이 크로스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 공간을 만들고 이때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손흥민의 득점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패턴을 분명히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콘테 감독의 전술은 너무나 크로스에 의존한 그러한 지공 상황에서의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지공 상황에서는 좋은 활약을 펼칠 수가 없다 라는 것이 손흥민에게도 문제고 토트넘에게도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답답한 것이 여름 이적 시장 때부터 이미 콘테 감독이 지공 상황에서 크로스와 제공권을 활용하고 싶기 때문에 토트넘이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를 영입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콘테 감독은 결국 공격 라인에 크로스를 잘 올리는 페리시치 그리고 약간 투박하지만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경쟁력을 더해줄 수 있는 히샬리송을 영입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공 상황에서 크로스 전략에 맞춰져 있는 스쿼드가 구성이 돼 있어요. 크로스 전략이 잘 안 통해도 크로스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어려움을 겪는 경기들을 보면 크로스를 너무나 많이 시도하는 경기들이고 그러한 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약이 분명히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을 지공 상황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콘테 감독이 빠르게 좀 찾아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제공권이 약하다는 이유로 손흥민을 측면으로 빼고 페리시치를 박스 안으로 넣는 이러한 전략은 토트넘이 손흥민의 득점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